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역대급으로 저조한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중국 공산당에서 자국 시민들에게 올림픽 시청을 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자 눈을 돌린 곳이 한국 콘텐츠 소비였습니다. 이번 올림픽 기간에 중국인의 한국 콘텐츠 소비량이 이전과 비교하여 1.5배에서 2배까지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에서는 한국의 콘텐츠가 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중국인민일보에서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라는 주제의 기사를 썼습니다. 프랑스 국제관계 및 전략연구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세계 문화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한국은 수년간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드라마는 기생충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 대한 높은 비판을 가진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한국 소프트 파워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 영화 제작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두 작품인 기생충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 작품상을 포함해 다수가 수상했으며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발표 후 역대 시청 기록을 깼습니다. 두 작품 모두 사실상 한국 사회에 비판적입니다. 이들은 모두 사회적 성공과 소비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제도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을 드러냅니다. 모두 한국 사회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한국 사회는 진정한 경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목표이자 민족적 자부심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많은 한류 작품이 그런 자부심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은 반문화 콘텐츠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봅니다. 이들의 대성공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의 진화인 국가 브랜드 파워의 일부분에서 이제는 더 넓은 범위를 제공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떻게 한국 문화의 수출이 성공했을까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흔히 한류로 불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990년대 초 민주화 이후 수년간 국내 관객들에게 일종의 대중문화를 만들어주고 중국에서 일부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한국이 심각한 타격을 입힌 뒤 이 소프트 파워는 진정한 산업으로 변모해 아시아의 다른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로 수출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K-팝이 수출되기 시작했고 겨울연가 같은 드라마가 아시아 국가에서 수출되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아시아가 아닌 지역에서 열린 K-팝의 첫 콘서트이자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 진정한 한류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국은 여러 기관을 만들어 한류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한류가 생각날 정도로 문화산업의 영향력이 커진 것입니다. 한국은 소프트 파워를 국가와 미래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경제 전략 외에 소프트 파워 전략이 있지만 한국만큼 크게 성공한 사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태껏 한국 콘텐츠에 콧방귀를 뀌며 한 수아래로 평가하던 중국조차 한국의 콘텐츠를 칭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번 올림픽 기간에는 다양한 불법 루트로 한국의 콘텐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중국 최대 쇼핑몰 사이트 타오바오에서는 좀비 캠퍼스라는 제목의 판매 글이 올라왔는데요.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지금 우리 학교는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자 중국인들의 K 콘텐츠 불법 유통 수위가 도를 넘어서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은 불법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공짜로 유통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돈을 받고 판매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타오바오에서는 좀비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하나 1,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상품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다운로드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중국어 자막을 기본으로 제공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벌써 2만여 명의 중국인들이 해당 상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타오바오에서 판매되고 있는 영상 파일이 불법 제작된 해적판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더욱이 중국은 해외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 루트가 아닌 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VPN을 활용해 넷플릭스에 들어가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고화질로 불법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의 오리지널 콘텐츠가 중국에서 불법으로 거래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넷플릭스의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 게임도 이베이 등의 중국산 불법 블루레이 DVD가 유통되며 피해를 입은 바 있었고, 앞서 공개된 넷플릭스 승리호, 킹덤 아신전, 지옥 등은 물론 국내 각종 TV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까지 대놓고 공유하며 재주는 한국이 넘고 돈은 중국이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을 하며 한국 콘텐츠를 즐기는 이유는 바로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이자 대한민국의 15년간 기자로 활동하며 살았던 마이클 브린은 한국인 푸른 눈의 영국 기자 마이클 브린이 바라본 한국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 설명했습니다.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 세계 3위인 잠 없는 나라. 한국인은 유대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 자국어를 쓰거나 읽지 못하는 국민의 수가 약 25%에 달합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를 섞어 쓰는 일본의 경우 20에서 30대의 한자 문맹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입니다. 한글은 24개 문자로 11,000개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고, 일본은 300개, 중국은 400개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제대로 전쟁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 나라 중 하나이며, 여러 나라 조사기관에 의해 한국은 세계 5에서 6위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이며, 한국이 IMF 외환 위기를 맞았을 때 주변국들은 한국이 회복하는 데에 최소 2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997년 11월 21일 IMF 체제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후 약 3년 만인 2000년 12월 4일 빌린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며 국가 경제를 정상화했고, 특히 나라의 부채를 갚기 위해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금 모으기 운동은 세계를 놀라게 한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 최고인 나라. 문자 없는 나라들의 유엔이 제공한 문자는 한글이며 현재 세계 3개 국가가 국어로 삼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한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 텅신왕에서는 한국 문화가 수출에 또 성공했다.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데 도대체 중국은 왜 안 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한국을 말하면 김치, 한국 드라마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세계가 이 나라에 대해 더 깊은 인상을 받지만 한국은 문화 수출 방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시아 지역에만 수출 대상이 집중돼 있었는데, 최근에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한국의 콘텐츠가 인기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아이돌들이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특히 젊은 세대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류의 수출 강도는 아시아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드라마는 주로 해외 시청자를 겨냥하고 있으며, 개봉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끌었고 인기 있는 드라마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콘텐츠를 관람 후 외국인들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비율은 미국 40%, 영국 70%로 한국이 문화 수출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들은 모두 사회에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특히 작품들은 모두 허구로 만들어진 내용이지만 현실을 반영하니 그 몰입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죠. 한국과 중국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항상 한 발짝 늦은 대응을 합니다. 문제는 왜 한국이 한 발 앞서 드라마로 만들어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일본도 8에서 90년대에 많은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흥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도 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에 많은 제약이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자 한국어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니 문화 수출에서 한국이 강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유구한 역사를 가졌지만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없는데, 이게 바로 중국이 문화 수출에 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문화 수출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 봉준호, 박찬욱, 김은희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저 작품을 만들고 출연하면 많은 돈을 받기 때문인지
모두 한국 같은 도전 정신이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조차도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인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컨텐츠 시장이 전 세계에서 밝은 미래가 있길 희망합니다.